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미술 강좌 아트레지 바이터 3차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아트레지 바이터의 그 실기, 실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구의 특성과 이용 방법들을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 시 강의를 들으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아트레지 바이터 1차 시 또 2차 시 강의를 들어보신 다음에 이 실제 그리는 강의를 들으셔야 쉽게 접근이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과 그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탭 그 모바일 그림 앱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탭에서 아트레지 바이터의 화면을 공유해서 실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아트레지 바이터 터치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또 혹시 다른 화면이 나오더라도 항시 이 아트레지 바이터의 시작과 끝은 이 기본 메뉴 화면이다. 여기 이렇게 터치 다시 하면은 지금은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죠. 그래서 새 스케치북 또는 캔버스를 이렇게 펼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새 그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OK. 현재 크기는 이 화면에 가득 차도록 되어 있거나 조금 조절이 되는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조절하는 방법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이 지금 가득 차서 이렇게 가장자리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두 손가락으로 해서 동시에 대서 이렇게 줄이면은 내 가장자리가 보이죠. 내 변의 가장자리가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릴 대상을 여러분과 같이 강의실에서 강의를 한다면 하게 된다면은 실물을 가져다 놓고 또는 야외 같으면은 풍경을 보고 직접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모바일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릴 대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레퍼런스라는 이런 또 확장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해보면은 위에는 새 투사 이미지, 아래는 레퍼런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새 투사 이미지는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 레퍼런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레퍼런스란 말은 참고, 사진을 한 장을 핀을 꼽아 놓은 이 메뉴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 플러스, 플러스면 불러오는 겁니다. 레퍼런스 그러면 사진을 찍으세요. 이것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이고,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이것은 아까 여기 내장되었거나 또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사용하려고 정물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이걸 터치. 이렇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다시 되돌리기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터치 했더니 이렇게 스케치북 또는 캔버스 위에 이미지 사진이 올라와 있죠. 그러면 이 메뉴에 있는 이 사진은 접고 항시 이 그 메뉴에 있는 그 펼침을 접을 때는 그 메뉴를 한번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 해당 메뉴를 이것을 터치를 해주면 펴지고 접어지고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터치해서 이건 접고, 자, 이 화면에 이렇게 사진이 가리고 있죠. 그래서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해서 화면을 조금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사진도 두 손가락을 동시에 대서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그러면은, 자, 오늘은 우선 이렇게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 도구 특성, 또 특성 방법들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우리가 그릴 때 먼저 대상물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한번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중심으로 큰 배가 있고 사과가 있고 또 푸른 사과가 있고 포도가 있고 이런 아,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진과 같이 그릴 것인가 고민을 하고 몸살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 정문을 보고 자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재배치를 하고 재창조를 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눈으로 50% 보고 마음으로 50%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한 가지는 야 우리가 정물이나 사물을 그릴 때 자, 이 화면 중심은 여기죠. 이렇게 중심이 여기 있다면 되게 무슨 사물을 그릴 때 여기다가 중심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 또 사진을 찍을 때도 보통 아마추어들은 정중앙에 제일 중심체를 놓고 그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 그림의 병을 중심으로 통일성이랄지 또는 이렇게 균형 감각은 맞을 수가 있는데 변화가 없죠. 이렇게 조금 변화스러운 맛이 있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진으로 치면은 우리가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바라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면 시선을 집중해서 사진을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진은 인물을 인식하는 데는 아주 유효지만은 재미는 하나도 없죠. 표정도 없지, 뭐 자세도 변화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은 그런 여권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눈으로 절반은 보고 마음으로 절반은 그린다. 이렇게 해서 이런 중심도 이렇게 조금 중심을 약간 벗어나게 크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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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중심을 약간 벗어나고 한쪽에 큰 게 있으면
반대편에는 또 적은 것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다시 꺼내겠습니다. 새 그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시 레퍼런스, 내가 불러오고 싶은 이미지, 사전에 여기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도구가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드로잉 때 많이 쓰는 도구를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심이 되는 병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병을 한 중앙에 그리면 재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이걸 사진을 찍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고 실습 단계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잉크펜을 사용해서 크기는 뭐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하면 좋겠는데 보통 20이나 30 이내에서 하면은 가는 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드로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에 먼저 펜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그렸으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이 채우기 툴 일명 페인트를 들어 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평은 하얀색인데 하얀색도 모든 색에 가서 이 빨강에도 빨간 계통의 하얀색이 있고 또 보라에도 보라 계통의 하얀색이 있고 푸른 이렇게 블루에도 블루 계통의 하얀색, 녹색에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하양부터 원색 또 검정 계통의 색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 자기는 나는 좀 블루 계통의 하얀색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블루에서 하얀색 해서 여기 가운데호 중앙호 이게 선택. 이 페인트는 이미 이 하얀색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 부었는데 이렇게 밖에까지 이렇게 전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먼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틈새가 있어서 선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여기다 페인트를 들어 부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발라지죠. 왜 그러냐, 여기다가 페인트를 발랐는데 전체적으로 발라지는 것은 여기에서 페인트가 요리 새서 전체적으로 나간 겁니다. 새 나간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이 테두리를 확실히 이렇게 정해주고 막아주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페인트 너무나 짙죠? 페인트 이렇게. 그런데도 또 이 페인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는 테두리가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금 도구가 페인트죠. 페인트 툴 설정에 가보면은 불투명도는 100%, 그 다음에 아래 펼치기가 이렇게 높여 있으면 영어로는 스프레드, 말하자면 퍼지기인데 이 스프레드가 높아져 있으면은 여기에 색을 칠해도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밖에까지 퍼져 나가요. 아이패드에서는 스프레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스프레드 위에 불투명도는 불투명해야 제 색깔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펼치기는 100% 되면은 이 색이 밖으로 새 나간다. 그래서 제로로 하라. 제 것은 이렇게
새 나가지 않는 이유는 훈련이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 그래서 반드시 예, 페인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펼치기는 제로로.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막에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펼치기, 펼치기. 음. 여기 우측에 큰 배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잉크펜을 사용해서 배를 한번 그려볼까요? 비슷한 색. 예, 황색 계통에서 배에 가까운 색. 여기에 페인트를 한번 또 끼얹어 볼까요? 페인트. 아, 페인트는 기존에 칠해진 위에 덧칠은 안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칠해지지 않는 부분만 이렇게 칠해지죠. 페인트. 그러면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실할지 또는 나중에 뭐 튜브도 있는데 이 시간에는 뭐 붓을 사용해서 유화 붓을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크기를 좀 예. 유화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유화 브러쉬. 유화 브러쉬를 사용했고요. 자, 그래서 배 형태가 어느 정도 됐죠. 뭐 조금 배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지금 스케치 단계니까 이런 좀 스케치를 해도 재밌겠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빨간 사과가 있죠. 그러면 빨간 사과. 이것도 하나는 병과 겹쳐서 그려볼까요? 빨간 사과. 사과가 좀 붉은 맛이 있어야죠. 빨간 사과. 이번에도 페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페인트로 빨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기존에 발라진 것은 페인트가 덧칠은 되지 않더라. 그러면 다른 도구, 부실할지 다른 도구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꼭 분만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도구도 있는데 오늘은 몇 가지만 이렇게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뒤로 빨간 사과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잉크펜으로 약간 색상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저 뒤에 푸른 사과가 있습니다. 푸른 사과, 푸른 사과, 녹색 계통의 금세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앞에 포도들이 있죠? 포도가 있죠? 냉이가 여러 개가 있죠? 포도. 자, 이번엔도 이렇게 잉크펜과 이 채우기 툴 페인트로 들어부어도 돼요. 그럼 또 여기 안 되죠? 일단 뭐 붓으로 다시. 근데, 아,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붓으로, 바로 붓으로 이렇게 포도 알들을 그려주면 되겠죠? 음, 음, 너무 사진에 얽매이지 말고, 어, 얽매이지 말고, 음, 음, 장난스럽게 그려봅니다. 장난스럽게. 컬러풀은 어, 포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마트에 가보면은 주로 짙은 보랏빛 포도, 우리가 옛날부터 봤던 보랏빛 포도,
또 요즘 청포도가 또 유행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대면은 이런 또 더 컬러풀한 포도를 생산해낼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술이 무궁무진 발전하니까 뭐 빨간 포도 다 내볼까? 아직은 조금 낯섭니다만. 그런데 또 여기서 이 겹치는 부분이 같은 붓을 사용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선명하게 아래 그림과 위에 색깔이 겹치질 않죠. 그런데 이 붓을 사용했을 때 툴 설정에 보면은 여기 순간건조 이렇게 했는데 순간건조 여기 순간건조가 있죠. 순간건조가 X로 됐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칠했던 색깔 위에다가 다른 색을 이렇게 바르면은 버터 아까는 X. 자, 이런 색을 발라놓고 다른 색을 이리 바르면은 섞이죠. 아래 녹색하고 지금 보라색이 섞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이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섞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순간 건조는 X가 아닌 체크. 오케이. 순간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 색이 위아래 색이 별도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반복이 되니까 뭐 그런 것이 있다 정도. 금세 스케치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탁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탁자를 이런 탁자라고 합니다. 종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랬으면 이 사이사이에다가 색을 붓으로 뭐 특히 붓으로 이렇게 발라줘야 됐죠. 예? 넓은 면들은 이렇게 발라갈 만하죠. 그런데 이 포도 사이사이 색을 발라가면은 어떻습니까? 고수 화가들은 이걸 잘 또 하시던데 조금 아마추어 화가들은 여기서 그림이 다 망가졌게. 그죠? 여기서 고수와 아마추어 차이가 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해볼까요? 다시 전부 되돌리기 하고요. 자, 탁자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사용했던 이 페인트로 탁자 위에다 터치, 터치. 선 사이만, 이럴 때는 크게, 크게. 두 손가락으로 했으면 두 손가락도 이렇게 놓고 줄이고. 금세 탁자가 깔끔히 됐죠? 네. 저 뒷배경, 무슨 색으로 할까요? 자,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색으로 이렇게 뒷배경을 페인트로 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면 다시 되돌리기. 이거 뭐 별로예요? 되돌리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야, 어, 너무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은 이걸 지금 전체를 대강 스케치한 거죠. 이것을 이제 명암도 주고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 명암을 준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이 명암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정물을 그린다 또는 풍경을 그린다.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온가를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이렇게
방에 정물이 있다. 또는 어디 사무실에 정물이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빛이 4군데서 쏟아져 들어오죠. 저도 지금 2개 내지 3개 조명들을 켜놨기 때문에 빛이 여기저기서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내 방에 같은 경우 실물이 있다 그러면은 빛이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말하자면 오전 10시 방향, 중앙, 오후 2시 방향.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하자면 명암을 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림은 10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게 해야지. 10시 방향. 또는 이번 그림은 오후 2시나 3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온 것이 좋겠어. 이렇게. 자기가 미리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화도 마찬가지죠. 풍경화를 글로 야외에 나갔는데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햇빛에서 이렇게 찰칵 순간적으로 찍으면 되지만, 야외에 나가서 스케치를 하면은 유화의 경우 또는 수채의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죠. 유화의 경우 보통 서너 시간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11시에 풍경을 그리기 시작해서 오전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풍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쪽은 밝고 이쪽은 좀 어둡고 이런 톤으로 그림을 그려 갔었는데 오후 2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오후 2시가 되면은 1시, 2시, 3시가 되면은 빛이 이쪽으로 가죠. 이번에는 반대 현상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이 밝고 그 반대편이 어둡고 풍경도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야. 사실 제가 풍경을 선배들 따라서 유화 스케치를 여러 번 나갔을 때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오전에 이렇게 치다겠다. 오후 되면 또 빛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림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터득한 건데 빛을 미리 정물하건 풍경하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해 두시라.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자, 10시 방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예? 이걸 좀 밖에 예. 자, 그 반대 방향은 좀 어둡게 예. 또 중간은 중간 톤으로 반대 방향 어둡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색이 따로따로 노는죠. 밝고 어둡고 중간도 따로따로 좀 거칠게 그려져서 또 뭐 거칠게 그린 사람들은 또 이런 일부러 이렇게 거칠게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런 처지가 아니죠. 약간은 어, 약간은 실물과 비슷하고 싶은데 자 이럴 때는 나이프가 있습니다. 나이프도 사용 방법이 있는데 나이프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디폴트 음, 된 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제일 아래에 있는 타이니 프로스트. 타이니 프로스트라는 것은 타인, 아주 작은 프로스트, 설이니까 아주 미세한 가루, 말하자면 밀가루.
밀가루보다 더 가는 우리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우리 여성들이 발라서 예쁘게 하는 분가루,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이 나이프는 지금 타이니 프로스트로 설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타이니 프로스트. 여기 보니까 터치했더니 타이니 프로스트 있죠. 그래서 타이니 프로스트, 이 나이프는 지금 타이니 프로스트 돼 있고, 크기는 항시 그때그때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에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타이니 프로스트 살살살 살살살 문질러 주니까 이 거친 병이 마치 밝고 어둡고 한 면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 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배 밝고 어둡고, 이번에는 아까는 붓을 했는데 유화처럼 튜브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튜브죠, 튜브. 이것은 유화의 그 질감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도구라고 그랬죠. 튜브. 자, 배에 가까운 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밝고 밝으면 튜브입니다. 튜브. 크기는 항시 그때그때 이렇게 변경을 하는데, 어느 정도 크게 하라, 그것은 여기서 정할 수가 없죠. 자기 취향이 있고 하니까 자주 사용해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 밝고 어둡고, 뭐 중간 톤을 좀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건 배가 아니고 완전히 뭡니까? 어디 쟁반에다가 물 쏟아는 거죠. 말하자면 시멘트 공정 같으면 레미콘을 들어본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죠? 배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아까 나이프, 여러 가지 디폴트 계정이 있는데, 제일 아래는 타이니 프로스트, 이렇게 타이니 프로스트, 살살살. 너무나, 너무나 세게 문지르면은 이게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살살살,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응?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 포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튜브를 발라줄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붓으로만 응? 붓으로만 명암을 좀 줄 수도 있고, 또 그냥 어, 나이프로 이렇게 뒤에 있는 뭐 사과들도 나이프로 슬쩍슬쩍 이렇게 주고, 주고. 야, 이렇게 해서 또 너무나 나이프로 문질렀을 때 윤곽이 없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윤곽을 조금 이렇게 강약 선을 조금 잡아서 사용하면은 어때요? 마치 뭐, 뭐 세잔의 그림인 듯, 인상파의 그림인 듯, 이런 그림이 금방 되죠. 이렇게 이런 개요, 이런 정도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간다 하는 아주 간단한 시험만 보이고요. 이것을 저장하는 방법, 또 다시 불러낸 방법,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그림 되면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연습했을 때는 저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림이 저장이 필요겠죠. 그러면은 자, 모든 네, 아트레지 바이터에서의 시작과 끝은 여기
기본 메뉴. 그럼 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 저장, 이것은 제목이 없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까 그림을 저장했는데 다시 그림 저장하면 거기에 덮어 씌워서 그렇게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그림 이름, 말하자면 아이패드에서는 save as 이렇게 돼 있죠. save as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제목으로 저장을 할래,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장할 그림 이름 이렇게 하면은 무제목 그랬죠. 이렇게 무제목 그랬는데 아이패드에서는 untitled 무제목 대신에 제목을 넣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 뭐 첫 연습이랄지 첫 실습이랄지 이렇게 해주고 여기 오케이. 아이패드에서는 done 오케이 해주면은 첫 연습이라는 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다, 저장이 됐는지. 자, 이 그림을 저장을 했었는데요. 이 패드를 그림만 계속 그린 게 아니죠. 패드에 들어가서 다른 것도 활용을 하고, 말하자면은 여기서 검색도 하고 또 다른 뭐 드라마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 들어가서 그 저장된 그림을 찾아야 될지를 모르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아트레지 바이터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트레지 바이터 여기로 들어가서 갤러리, 설사 여 화면이 다른 것이 돼 있더라도 모든 시작과 끝은 여기라고 그랬어요. 기본 메뉴. 여기에 들어가서 터치 보면 여기 들어가면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이 갤러리란 것은 아트레지 바이터 내에 있는 그림을 저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 했더니 짠짠짠짠 내가 여태 그림을 그려서 저장했던 게 나온다. 금방 저장했던 게 나오죠. 이걸 다시 아트레지 바이터로 불러오려면은 이걸 내가 불러오고 싶은 그림을 한번 터치펜으로 터치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아트레지 바이터 오기 전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림을 탭에서 여십시오. 여기 가서 그림을 탭에서 여십시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림 탭이란 것은 똑 노크를 한번 해준 겁니다. 그림 자체를 똑 두드린 겁니다. 안 되면 한번 더 똑똑 두드려 보십시오. 그림을 탭에서 여십시오. 한번 똑 두드렸더니 이렇게 아까 그리던 그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 뭔가 조금 더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하늘에다 뭐 예를 들어서 해를 여기다 그리고 싶어. 이제 연습입니다. 여기다 별을 연습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기본 메뉴에 들어가서 저장할 그림 이름 첫 연습 1번이에요. 001.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거 어디까지 저장이 됐을까? 다시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 다시 갤러리 들어가면 이번에 첫 연습까지 되죠. 다시 터치. 그래서 그림을 탭에서 해주셔. 그냥 한 번 더 탭 똑 두드린다. 똑 두드리니까 안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했더니 아트레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뭘 해볼까요? 여기다 사인 한번 해볼까요? 네, 사인을 잉크펜으로 해볼까요? 야, 이렇게 멋진 사인을 하고 그림을 다 그렸으니까 이 레퍼런스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레퍼런스는 들어가게 하려면은
당초에 레퍼런스 메뉴로 여기 들어가서 여기 눈동자 아래는 여기를 옵션이라고 그래요.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이 레퍼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레퍼런스 제거 그러면은 레퍼런스가 없어졌죠. 레퍼런스가 이제 본래 자료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저장할 그림 이름이라고 그랬죠. 저장할 그림. 그러면 이번에는 첫 연습, 아까는 제일 처음에는 첫 연습, 그 다음에 첫 연습 001, 그 다음에 첫 연습 002. 오케이. 그럼 저장이 제대로 되는가 볼까요? 자, 다시 메뉴. 갤러리라고 그랬죠? 갤러리. 그랬더니, 자, 벌써 세 번째 그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터치. 그림을 탭. 이렇게 저장했다, 꺼냈다, 저장했다, 꺼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 더 할까요? 이것을, 그림을 여기다 저장만 하면 뭐해? 다른 데로 보내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과 끝은 여기. 메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데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그 아래, 다른 입으로 내보내기. 여기 위에 있는 이미지 보내기는, 여 모바일에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내서 활용해도 좋고, 안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림 공유 있죠. 그림 공유를 터치해 보면은 말 그대로 공유입니다. 그림 파일 공유인데 JPG 공유, 이것은 공유 한 장은 분량으로 공유한 것이고, PNG 공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레이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레이어 기능을 합산해서 이렇게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량이 크고, 이것은 용량이 크고, 이것은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할 때는 JPG 공유, 용량이 작은 JPG 공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모바일에서 활용했던 이런 공유 계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카카오톡 4계정으로 이렇게 보내서 카카오톡 4계정이죠. 확인, 체크하고 확인. 오케이. 네, 카카오톡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이것을 자기가 활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다시 아트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 이미지 보내기, JPG를 그림에 저장 이렇게 하면은 아까 내 사진 파일이 저장된 게 된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봅시다. 자, 모두 닫기. 자, 사진 파일에 저장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가 들어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하, 요 그림을 그림으로 내보내기. 이 그림을 이미지 내보내기, JPG 그림에 저장. 그러면 이게 어디가 저장이 됐다고요? 우리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있는 사진이 저장된 거. 갤러리 들어가 보니 여기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장이 됐어요. 어때요? 이것을 뭐 카카오톡이랄지 이용해서 활용은 되겠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오늘은 간략하게 도구를 사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간략하게 해봤고요. 다시 꺼내고 보내고
이런 실습을 해봤습니다. 아직은 좀 수선스럽고 올 건데 자주 해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차 시에는 마술 같은 모바일 미술 이렇게 즉 레이어를 사용해서 오늘까지는 종이 한 장에 스케치로고 색을 칠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이 한 장에다가 스케치로고 색을 칠하고 하는 것이지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이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레이어라는 것은 겹입니다. 한 층, 두 층,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여러 가지 종이를 사용해서 그 종이에다가 병을 하나를 그리고 또 다른 종이에다가 배를 그리고 또 다른 종이에다 사과를 그리고 뭐 또 보들 따로 그리고 그래서 겹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즉 그 마술 같은 미술 모바일 미술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집에서도 장난인 듯 뭐 연습인 듯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마치고요. 여러분은 모바일 미술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